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는 5월 다양한 봄과 여름 식물 준비해 보았는데요.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국가가의 여러 해살이 쌍떡잎 식물이죠. 원산지는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하는데요. 꽃이 아주 크고 홑꽃으로 매력적인 홑꽃 대모루 3종과 겹꽃 대모루를 데리고 와 보았습니다. 원산지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햇볕이 좋은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겨울에는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워주시면 되겠고요. 키는 30에서 70cm 가량 곧게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10cm 소품의 색상별로 들어와 있고요. 꽃을 가지째 잘라내서 꽃꽂이용 등의 절화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꽃의 크기가 크고 색감이 다양하며 화려하기 때문에 꽃꽂이로 해놓아도 너무 예쁘죠. 겹대모루는 이렇게 분홍 색상이 있습니다. 수술 부분이 겹꽃으로 더욱 풍성하고요. 강조되어 있죠. 다음 식물은요, 물사리입니다. 농원의 물사리는요, 노란색, 분홍색상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은한 색감이 아름다운 물사리, 노지 월동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물살이 아름답게 키워주시면 되겠고요. 물을 좋아합니다. 겹고강나무 이맘때 꽃을 피워주기 시작하는데요. 농원에는 소품과 중품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화사한 느낌의 겹고강나무 되겠습니다. 담배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배초는요, 홑꽃으로 별꽃 모양으로 꽃이 피어나고 꽃이 오므리고 있을 때 담뱃대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지. 꽃의 모습은 담배와는 상관없이 정말 예쁘고 화사한 느낌 가지고 있고 꽃은 피었다 졌다를 반복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별 모양의 꽃 예쁘고요. 화단이나 정원의 공간을 채워서 대량으로 식재하기 좋은 식물입니다. 다음은 작스민, 그 중에서도 핫자스민 보여드릴게요. 하얀색 쌍꽃이 피어나고요. 향기가 정말 진하고 좋습니다. 향기 나는 식물 좋아한다면 핫자스민 추천드리고요. 자스민은 예로부터 차로 이용이 될 정도로 향기가 좋고 허브과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기를 올려주면서 지지대를 설치해 주셔도 좋고 늘어지는 모습 그대로 거리 화분을 늘어뜨리면서 식재를 해두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높게 해서 올려놓으니까 줄기가 늘어지면서 정말 우아한 느낌으로 자라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꽃 정말 예쁘죠. 헛꽃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화사한 느낌 나타나는 핫자스민입니다. 실내나 인테리어 화분에서 키우기도 좋죠. 다음 식물은 아부틸론입니다. 흔히 청사초롱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청사초롱을 닮아 청사초롱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허브의 한 종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이 원산지고요. 아오카의 상록성 관목인데 이 빨간 색상이 노란 색상이 있는 꽃 너무 예쁘죠. 관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술페랭인데요. 연한 보랏빛 분홍빛깔의 색감이 감도는 색상입니다. 실물로 보면요, 더 예쁘다 할 수 있는 술페랭이는요, 이렇게 입장이 술처럼 나뉘어져 있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꽃이 정말 아름답고 예술적인 분위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꽃잎의 밑부분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타나게 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이런 페랭이 없으면 꽃 하나쯤은 가져보시는 것도 좋죠. 천일홍입니다. 동글동글한 꽃이 정말 예쁜 천일홍이죠. 천일홍은요, 꽃이 한번 피면요, 바로 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개화를 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임파체스 빨간 색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크기는 대품 되겠습니다. 겹꽃으로 피는 겹 임파첸스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임파첸스는요, 꽃이 지고 나면 진 꽃잎을 살포시 떼어주면 다시 새 꽃잎이 올라옵니다. 다음 식물은 하늘 매발톱인데요. 꽃잎의 뒤쪽에 꽃뿌리라고 하는 꿀주머니가 매의 발톱처럼 안으로 구부러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매발톱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에 비해서 꽃이 예쁘고 꽃이 정말 노지 활동 잘 되는 식물이죠. 다음은요, 향달맞이인데요. 농원의 향달맞이는 노란 색상 새로 입고 되었지만 분홍 색상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벚꽃인데 꽃의 크기가 아주 큼직하게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벨리아 블루 색상인데요. 색상 정말 예쁘죠? 비덴스랑 로벨리아는요, 월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꼭 가지고 있기를 추천드리는 꽃이 정말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루드베키아입니다. 중품 15cm도 있고 소품도 있는데 중품은 노란 꽃이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루드베키아는요, 대표적인 여름꽃이기 때문에 여름 더위에도 매우 강하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침 그리고 늦은 오후에 물을 주시면 되겠고요. 통풍 좋은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루피너스인데요. 햇빛을 좋아하고요. 가뭄에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죠. 루피너스 다음에 보여드리는 식물 노랗게 꽃이 피어 있고 분홍 색상으로도 피어 있는 홑 에키네시아입니다. 15cm 중품인데요.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아직 개화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색상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여름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루드베키아와 더불어서 너무 예쁜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 식물은 은사초인데요. 꽃말은 자중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고요. 노지 활동 가능한 식물입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키워도 잘 사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휴케라인데요. 10cm 소품으로 종류별로 5가지 준비한 세트 상품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지만요, 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납니다. 습기에는 뿌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여름을 잘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추위에 정말 강한 식물이죠. 다음은 백리향입니다. 동글동글 꽃이 요렇게 모여서 피어나고 향기가 있는 식물이죠. 향이 100리까지 간다 하여 이름이 붙은 노지활동 야생화입니다. 다음 식물은요, 어떤 식물 같나요? 아주 아름다운 에델바이스 되겠습니다. 에델바이스는요, 배수 조건이 뛰어난 자생지가 환경이 맞는 식물 되겠죠. 배수 신경 써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겠고요. 수레국화입니다. 수레국화는 12cm 포트와 10cm 소품 포트 있고요. 색상은 대부분 청색 혹은 분홍 색상인 거 알고 계시죠? 수레국화는요,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매력적인 식물이고 키도 어느 정도까지 종아리까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키를 맞춰서 정원 가꾸시는 분들이 높이 선정할 때 좋아하시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족두리꽃 데리고 왔는데요. 풍섭초라고도 불리죠. 아름다운 색시들이 시집갈 때 머리 올렸던 족두리와 이전에 비슷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입니다. 관상용으로 심기 딱 좋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달래야, 그 중에 스테파니 데리고 왔는데요. 분홍빛깔의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꽃들로 인해서 포인트 주기 좋은 식물이고요. 내한성도 좋고요. 서성도 좋습니다. 꽃은요, 6월 말 정도에 피어나게 되고 키는 40에서 50c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포트를 모아 심게 할수록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식물이고요. 그 옆에는 유럽 해랭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 해랭이는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 2가지 색상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화심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지피 식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초를 예방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암석, 정원, 돌틈 사이에도 식재해 두기 좋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 용담 보여드릴게요. 농원의 용담은요, 2가지 종류 있습니다. 이렇게 이끼처럼 하얀 색상으로 포슬포슬 자라나는 이끼 용담과 분홍 색상의 애기 용담 있고요. 다음 식물은 안틸리스입니다. 낮게 퍼지면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로써 고사리처럼 갈라지는 은녹색 잎에는 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늦은 봄부터 여름철까지 아름다운 완두콩 같은 꽃들이 동글동글 피어나죠.
하늘 바람꽃도 들어와 있고요. 대부분 청보라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해변 데이지 혹은 해변 아스타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보라, 분홍 색상이 있고요. 먼저 보라 색상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봄과 가을에 식재하기 너무나 좋죠. 이 식물은요, 마당에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번식력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짐이 좋은 식물이죠. 해변 아스타 데이지는요, 일단은 북아메리카 온대지방이 원산지입니다.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나죠. 습도는 40에서 50%의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금매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품 15cm로 들어와 있고요. 정말 예쁘죠? 노란 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금매화, 역시나 월동이 가능한 노지월동 야생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은 사계 바람꽃을 닮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꽃은 완전히 다른 거 보이시죠? 마치 황금 볼처럼 풍성하게 자라나죠. 키가 쭉 올라와서 꽃을 피워줍니다. 다음 식물 예쁜 실잔디인데요. 보라색 종 모양의 꽃이 아름다운 포기를 풍성하게 보여주는 꽃입니다. 야생화답게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기도 하죠. 뿌리에서 나온 잎은요, 잎자루가 길고 거의 원형이나 꽃이 필 때 말라 죽게 되는데 꽃이 피어나면서 잎의 성장세도 빨라지게 됩니다. 일단은 좋은 점은 월동도 잘 되고 번식력도 좋아서 정원의 식재에서 키우기 너무나 좋은 종 모양의 작은 꽃이다 생각해 주시겠습니다. 화분에서 키울 때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좋은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예쁜 실장대를 풍성하게 화분에서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꽃이 지금부터 예쁘게 피어나기 때문에 종 모양 꽃 좋아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수국이 나가고 있는데요. 수국도 종류별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보여드려야 할지 망설일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답게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따사로운 햇빛을 좋아하는 카네이션이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따뜻한 빛이 있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네이션은 10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선선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화분에 배수 구멍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듬뿍 주시면 좋습니다. 카네이션에 시든 꽃은요, 바로바로 잘라내 주어야 피지 않은 다른 봉우리로 영양분이 집중돼서 더 빨리 많은 꽃을 보여줍니다. 온도, 습도 관리 잘 해준다면 같은 화분으로 매해 꽃을 또 볼 수 있죠. 보통 식물들의 꽃봉오리 끝이 갈색으로 변하고 약간 잎을 만졌을 때 물기가 나듯 무른 감이 있다면 가습의 신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네이션 겁먹지 말고 예쁜 꽃을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바로 미스김 라일락 되겠습니다. 향기가 좋은 미스김 라일락 묘목 10cm 보트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분홍 색상의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기도 합니다. 향기가 좋은 라일락 나무입니다. 식물은 개미자리 되겠습니다. 이름에 개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요, 정말 예쁩니다. 한줌 햇볕과 적당한 습기가 있으면요, 사실 개미자리는 어디서나 잘 자라나고요. 돌듬 사이에 어떤 식물 식재할까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개미자리는요, 추천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옐로우 엔젤입니다. 노란 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옐로우 엔젤, 노란 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양옆으로 퍼지듯 자라나고요. 꽃도 예쁘게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은 선키스인데요. 코레옵시스 종류 중에 하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능어는 선키스, 코레옵시스 말고도 코레옵시스, 썬빔, 레드엘프 그리고 루비스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코레옵시스는 꽃이 매우 화려하게 피어나고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광선 좋아하기 때문에 예쁜 꽃을 또 많이 피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견몬타나 의아리가 꽃을 이제부터 피워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의아리 중 하나입니다. 의아리 식물 좋아하신다면 견몬타나 의아리 정말 예쁘죠. 일단 중품과 15cm 그리고 소품 10cm 들어와 있고요. 색감은요, 분홍빛이 조금 진하게 감돌게 들어와 있습니다. 겨울 월동 잘하는 식물이죠. 저희 견문나 의아리 월동을 하게 되면요, 새봄에 마치 죽은 가지처럼 예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잎을 마음껏 뽐내주니까 안심하고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드룹 초롱꽃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초롱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실잔대보다는 색감이 조금 더 진하고요. 청강초롱보다는 꽃이 조금 더 작게 그리고 더 많이 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구름 국화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쁜 국화가 있을까요? 키가 높게 피지 않는 국화꽃 좋아하신다면 구름 국화 놓칠 수 없죠. 역시나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겉은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죠. 여름에는 아침보다 시원한 저녁에 물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국화 보여드릴게요. 하늘 국화이고요. 이렇게 보랏빛깔 꽃을 예쁘게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청화국입니다. 이렇게 일반 푸른빛깔의 잎을 가지고 있는 청화국과 잎장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청화국, 총 두 가지 종류의 청화국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페르시안 청화국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늘 색상의 꽃, 보랏빛깔의 꽃이 자연계에서 가장 드물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또 하나의 보랏빛깔 꽃, 솔채를 보여드리는데요. 외성종으로 일반 솔채에 비해 키가 낮게 자라나는 블루노트 품종입니다. 다음 식물은 시베리아 초롱꽃인데요. 노지 활동 잘 되고 번식력도 좋은 시베리아 초롱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초롱꽃을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약간의 꽃의 모양이라든가 색상이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에는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아쉬운 것 같아요. 꽃의 크기라든가 길쭉함 정도 그리고 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는요. 앞서 보여드렸던 식물들별로 상이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금메화도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cm 소품에 들어와 있는 금메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더 보기 좋은 거 원하신다 하면 15cm 중품 그리고 겹고 원하신다 하시면 그렇게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손이도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보랏빛깔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하지손이 되겠습니다. 청하지손이는요, 줄기가 쭉 뻗어 자라나고 양옆으로, 그리고 아게보지손이는요, 청하지손이에 비해서 꽃의 색상이 조금 더 분홍빛깔, 그리고 잎의 색상은 조금 진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지손이가 화면에 나가고 있고 12cm 보트에 들어와 있는데 꽃은 아주 연한 분홍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잎은 반면에 아주 동글동글하고 눈에 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국도 종류별로 정말 많아서 수국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서 농원에 직접 방문해서 대량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취향별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분홍빛깔의 잎의 가장자리에 붉은색 테두리가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노지 활동 정말 잘 되는 수국이기 때문에 식재하시기 좋은 수국입니다. 별처럼 팡팡 터지듯이 피어나는 수국은요, 역시나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면 간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잎이 처지는 감이 있으면 물을 많이 주시면 되겠죠.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식물 아가판선스입니다. 쌍떡잎 식물 초롱꽃무 국화과의 한 종류고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 높이는 5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데 꽃은 3에서 4cm 정도입니다. 하나의 긴 줄기 끝에 꽃이 20에서 30개의 꽃들이 피어나니 얼마나 풍성하고 예쁠까요? 루드베키아 소품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노란 색상 꽃도 있고요. 투톤으로 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랜덤 발송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는 상록 구절초 사기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요렇게 하얀 색상으로 피어나고요. 이 친구는요, 한 포기 말고 세 포기 이상을 식재해 놓으면요, 아주 공간을 채워주면서 자리 존재감을 빛내줍니다. 다음 식물은 별가가미입니다. 앙증맞은 퍼플 블루 꽃이 피워주고요. 진한 클로버 꽃이 예쁜 식물이죠. 다음 식물 원평소국은요, 하얀색 분홍 색상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피어났다가 핑크로 변화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막 건물의 가장자리 혹은 돌틈에 식재해놔도 예쁩니다. 하단의 한 구석에 일렬로 쭈루루룩 식재를 해 놓았더니 아주 정원이 멋지게 변화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가자니아인데요. 은엽 가자니아 있고요. 주황 가자니아, 큰잎 가자니아까지 종류별로 가자니아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심으로 갈수록 진한 노란 색상이 매력적인 가자니아 되겠습니다. 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꽃을 활짝 펼쳐주고요. 흐린 날씨 혹은 저녁에는 다물게 됩니다. 저희 겹금계곡이 품절되었다가 재입고가 되었는데요. 겹꽃으로 풍성하게 꽃이 피어나고요. 꽃줄기가 쭉 올라오고 월동도 가능합니다. 노지 월동이 잘 되기 때문에 노란꽃, 황금꽃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식재하죠. 다음 식물은 제주 참꽃인데 이 식물은요, 실물이 정말 예뻐요. 꽃의 색상이 요런 분홍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노지 월동을 한 묵은주 참꽃 되겠습니다. 꽃은요, 요맘때 개화를 해주는데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너무 예쁘죠. 연두빛 농어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하시기 좋게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당역 3번 출구 나오셔서 50m 정도 걸어서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 잊지 말고 놀러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벨가못인데요. 허브과의 식물로 향기가 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우리 벨가못 레드 쉐이드로 있고요. 다음은 참작약입니다. 여러 가지 작약 중에서도 하얀 색상으로 이렇게 예쁠 수 있는 작약은 참작약이 유일무이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참작약은요, 한밭꽃이라고도 불리고요. 다른 백작약과 다르게 꽃에 좋은 향기가 숨어 있죠. 아름다운 참작약 단연 야생화고요. 5월, 6월에 꽃이 핍니다. 다음 식물은 실패랭이고요. 노지 활동도 거뜬한 식물이죠. 얼핏 보면 가느다란 줄기가 힘이 없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생명력 무시 말아요. 엄청 강합니다. 그 옆에는 찔레를 데리고 왔는데요. 농어는 찔레 종류별로 다양하게 10cm 소품에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때문에 찔레 장미 찾으시는 분들은요, 종류별로 구매를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점 색감이 이렇게 강렬할까요? 가자니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잎이 꽃이 큰 큰잎 가자니아인데요. 남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꽃답게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다음 식물 병솔나무입니다. 병을 닦는 솔처럼 생긴 독특한 꽃의 모양으로 이름이 붙었고요. 환상적인 붉은빛의 탐스러운 꽃이 정말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강한 생명력과 사철 푸른 잎이 아주 싱그럽고요. 잎을 문지르면 나는 향기로운 레몬 향도 매력 가득이죠. 다음은 바위초롱 보여드릴게요. 여러가지 초롱꽃 식물들 보여드렸는데 바위초롱이 꽃의 크기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고 10cm 보트에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더 연한 느낌의 웨딩 초롱도 보여드릴게요. 웨딩 초롱은요, 마치 웨딩 드레스처럼 풍성하게 꽃이 피어요. 벼룩이 울타리입니다. 석축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6월부터 8월까지 하얀 꽃이 예쁘게 피어납니다. 한국 산지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꽃이고요. 겹분홍 민들레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란 민들레와 또 다른 느낌 가지고 있는 겹분홍 민들레 역시나 노지 활동 가능하며 예쁜 야생화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뽐내고 있습니다. 분홍 색감이 화면을 뚫고 나올 기세로 은은하게 아름답습니다.
하나 의아리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10cm 플라스틱 사각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 넝쿨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메일에는 우아한 느낌의 호꽃으로 분홍빛깔 꽃이 다금다금 열리는 식물 되겠고요. 덩쿨로 자라나고 키우다 보면 200에서 30cm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역시나 생명력 강하고 노제 활동도 가능합니다. 겨울철에는 지상부가 묵은 잎과 가지, 줄기가 생기게 되고요. 새봄이 오면 아주 튼실한 새순이 올라와서 한 번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봄에 가장 많은 성장을 하게 되죠. 하얀 겹 안개도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우리 꽃다발 받을 때 안개꽃으로 장식하곤 하잖아요. 그 안개꽃을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늘하늘한 예쁜 꽃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쁜 야생화 되겠습니다. 촛불행초 한 포트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꽃들도 점차 개화를 시작한다는 의미이겠죠. 촛불행초는요, 꽃이 마치 촛불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 정말 예쁘고 독특한 매력 너무나 간직하고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둥근니껑의 비듬인데요. 계곡의 그늘진 바위 틈에서 잘 자라는 여러 해살 야생화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암석 정원도 끄떡없다는 거죠. 장백패랭이는 노을이 홍심이가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두 가지 색상 너무 아름답습니다. 2개 이상, 3개 이상 구매하시면 골고루 섞어서 배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쁘게 주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그랗게 화심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아주 예쁜 식물 되겠죠. 한 종류만이 아니라 여러 포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색감 되겠습니다. 저희 향카인데요. 향기 카네이션이라고 불리는 카네이션 되겠습니다. 일반 카네이션보다는 꽃송이가 조금 더 작게 피어나서 아주 우리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해주죠. 분홍 색감 아주 예쁩니다. 장비는요, 15cm 보호트에 3가지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분홍 색상, 그리고 노란 색상, 약간 분홍빛이 도는 노란, 그리고 깔끔한 하얀 색상이 들어와 있고요. 꽃은요, 아직 만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 날이 너무나 많은 장미 되겠죠. 장미는요, 받으시면 우리 통풍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요, 물을 많이 머금는 거 좋아합니다. 저희 겹델피늄 중품 15cm 보트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아주 시원한 느낌의 꽃송이 보이시죠? 원추형으로 예쁜 꽃이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 위까지 피어나게 됩니다. 겹델피늄은 유럽 정원을 만드는데 아주 좋죠. 우리 이렇게 목대도 줄기도 굵게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 식물은 석화인데요. 사막의 장미라는 별명 가지고 있습니다. 몸통이 바오밥 나무를 닮았죠. 우리 석화는요, 건조에 매우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때문에 식물 초보자 분들도 다육식물 도전하실 거면 추천드립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석화는요, 잎이 없고 꽃만 있다고 하네요. 다음 식물은 토플입니다. 토플도 종류별로 색상별로 센치포트에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 미니 토플은 이렇게 잎과 꽃이 작은 게 특성입니다. 다음 식물은 천인국인데요. 천인국 같은 색상으로 15cm, 10cm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0cm 보트도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작은 사이즈 원하시면 10cm도 너무 좋은 선택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중품 15cm는 이렇게 밥 좋게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천인국 여름에 피는 꽃이죠. 니아트리스는 보라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직은 키가 짱짱하고 작을 때 들이셔서 키우시면요. 자리 아주 잘 잡으면서 뿔이 아주 좋아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름에 예쁜 꽃을 확실히 보여주고요. 색상은 자주하양 2가지 색상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로 차이브인데요. 하얀 색상 데리고 왔습니다. 허브의 한 종류로 백합목, 백합과 부추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동글동글 꽃이 정말 예쁘고요. 역시나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라티폴리아 campanula 초롱꽃인데요. 하얀 색상이고요. 한 포기보다는 뭉쳐서 포기를 형성해주면 좋고요. 프럭스나 수건 제라늄, 알젤리카와도 정말 잘 어울리는 식물이죠. 족돌이꽃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색상은 구분이 어렵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족돌이꽃은요, 꽃이 마치 족돌이처럼 피어난다 하여 이름 붙은 거 알고 계시죠? 화사한 느낌의 정원 가꾸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뻐꿍날이 되겠습니다. 삼처럼 저렴하게 들어와 있고요. 노지 활동 당연히 가능하며 야생화의 매력이 아주 가득합니다. 지금 들이셔서 노지에 식재해 두시면 정말 잘 자라나죠. 그 옆에는 무늬 맹문동 소품으로 가볍게 준비해 보았는데 역시 월동되고 시원시원한 수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하얀색 아나벨 수국인데요. 늦봄부터 하얗게 피기 시작해서 꽃은 가을까지 개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꽃의 크기도 매우 큽니다. 추위에도 강하죠. 분홍어대마리 역시 추위에 매우 강해서 노지 월동 가능한 나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종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이번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잘 나와 있죠. 분홍색의 동글동글한 꽃이 매력적인 오대마리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 빠짐이 좋고 비옥한 땅에 심어 주시면 꽃이 정말 잘 피는 식물입니다. 잘 죽지도 않죠.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식물들 자체가요, 잘 죽지 않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나벨 수국 사진은 보여드려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지 월동도 가능한 식물이죠. 아나벨 수국은요, 개량된 최신 품종이기 때문에 꽃의 개화 기간이 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수국에 비해서 가지가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식물은 즈이나인데요. 꽃보다 단풍이 더 예쁘죠. 꽃도 예쁜데 단풍 드는 것도 너무 예쁜 즈이나 야생화 맞습니다.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식물입니다. 그 옆에 설고와 있는데요. 역시 오늘 다양한 종류 나무가 데리고 왔고요. 역시나 월동도 잘 되는 식물이기도 하죠. 설고와는요, 일본이나 중국 등에 분포하는 원종을 개량한 품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팝콘처럼 동글동글 풍성한 꽃이 매력적입니다. 불두아나 수국과 비슷한 느낌이 볼 수 있지만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다음 식물은 슈퍼파르페 라즈베리 페랭인데요. 줄여서 우리 라즈베리 페랭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색감 정말 예쁘죠? 분홍 색감인데 화심은 진한 분홍빛깔 가지고 있어서 두 톤의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로준 색상별로, 종류별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스틸베리라고 불리죠. 월동은 시베리아에서도 가능하다 하니 우리나라는 끄떡없겠죠. 꽃말은 기약 없는 사랑이고요. 개화는 7월부터 8월 여름 개화합니다. 여름에는요, 꽃이 필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아스틸베리 미리 식재해 두시면 여름도 화사하게 꽃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포기 상태 너무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딱 노지에 식재하기 좋을 타이밍이죠.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수경 재배도 가능. 장미는요, 사실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에 또 속하기도 하죠. 장미는 싱그러움을 보여주고요. 지금 식재를 해두셔야지 예쁜 꽃을 볼 수 있죠. 다음 식물은 아게라덤인데요. 햇빛 잘 드는 공간을 식재해 주시면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다알리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름답죠? 굵은 식물답게 매우 화려한 꽃을 피워줍니다. 꽃이 거의 주먹만한 크기로 달려있죠. 노지에 식재를 하시면요, 절하용으로 꽃을 꺾어도 꽃이 계속 피어서 꾸준히 꽃을 즐길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예쁜 인기 색상 4가지를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흙은 배수가 잘 되도록 굵은 모래를 섞어서 분갈이 할 때 사용해 주셔도 좋죠. 약간은 직사광선보다는 반그늘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식물은 무늬 부들레아입니다. 일반 부들레아에 이렇게 현감빛 무늬가 들어가 있는 품종이죠. 황금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예쁘고 화사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비덴스인데요. 노란 비덴스 그리고 두톤 비덴스까지. 비덴스는요, 월동 여부를 떠나서 한 해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왕관골무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운 식물이죠. 왕관골무는요, 약간 만지면 허브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이사도라인데요. 신비로운 파란 꽃이 아주 매력적인 식물이고요.
꽃은요,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피워주죠. 유럽, 터키,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상록, 소감목이라고 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 너무 좋죠. 양지 바르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 선호합니다. 다음 식물은요, 겹갓꽃인데요. 색감 참 화사하고 너무 눈이 가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색상은 보라, 노랑, 분홍 이렇게 세 가지가 두 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정원이나 난간, 베란다 등이 행잉 식물로 걸어서 키워두시면 너무 예쁜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과에 속하고요. 꽃 한번 보시고 예쁘게 이발해 주시면 꽃도 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인기가 많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어쩜 이렇게 화사하죠? 다음 식물은 카르투시안인데요. 카르투시안 혹은 노름페랭이 꽃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석축과에 속하는 식물로 이렇게 진한 분홍, 빨간 느낌의 식물과 연분홍 색상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은요, 지금부터 7월, 8월까지도 개화를 하고요. 50에서 80cm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재배 환경에 따라서 관무기 형태까지도 키워낼 수 있죠. 꽃의 크기가 작지만 여러 개가 뭉쳐 동시에 피기 때문에 매우 풍성한 꽃뭉치를 형성해 줍니다. 이 수국은요, 여러 가지 색상과 특징을 가진 수국 품종을 지칭하는 용어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색상이 계속해서 변화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제라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로즈, 샤넬 꽃 예쁘죠? 짙은 분홍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제라늄은요, 러시아 제라늄이라고 해서 가격대가 조금은 있지만 꽃이 너무 예쁜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그 가치가 가격 그 이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로얄 브라이드는요, 꽃볼이 크고 왕성한 생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제라늄은요, 받으신 후에 반그늘이에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하루 정도 안정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러시안 제라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물주기는요, 처음 받으신 후 얼마간은 겉흙이 말랐을 때 아끼듯이 해주시면 좋죠. 가습은 항상 주의해 주셔야지 제라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 항상 식물 받자마자 분갈이를 해도 될까요? 예쁜 화분에 식재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분갈이는 최소 2주 후에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제라늄 예쁘게 보내드려서 영양은 충분한 흙에 가득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으나 분갈이는 2주 정도 적응한 후에 해주시는 게 좋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노란 잎이 생길 수 있으나 노란 잎은 따주면 건강한 새 잎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제라늄은요, 한 번 빠지면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키워본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키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제라늄은요, 확실히 매력이 넘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인 식물로 봄, 가을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이 듬뿍, 습한 여름에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흙에 대부분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우기 최적의 온도는 20도와 25도 사이고요. 월동 온도는 마이너스 5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으나 노지 월동은 어렵죠.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기 너무나 좋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습도는 40에서 70% 정도가 유지되는 게 좋죠. 건조에는 강하지만 습도가 높은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꽃의 줄기 한 개가 여러 줄기에서 나와서 작은 꽃들이 다글다글 열려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송이를 이루는 국화가의 토플 속의 다년생 수꾼초 되겠습니다. 큼지막한 꽃이 존재감이 정말 많은 나리입니다. 골든 매트릭스라고 해서 노란 색상과 매트릭스라고 해서 빨간 색상 이렇게 두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